어제 기호이번 정몽준 후보 선거인단 득표수 2,657표, 여론조사 지지율 60.2%, 득표수 541표, 정몽준 후보가 최다 득표를 획득하여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거인단 여러분, 정몽준 후보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되셨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몽준 후보가 새누리당의 자랑스러운 서울시장 후보가 되셨습니다. 육사 지방선거 새누리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눈물의 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 아들의 철없는 짓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막내 아들 녀석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JTBC 뉴스9. 오늘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정몽준 후보를 직접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정몽준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선출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 후보님의 개인적으로는 가족분들 발언 때문에 좀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거듭 사과도 하시고 해명도 하셨는데 그 질문은 제가 그래서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 하신 거나 다름없는데요. 예. 하시죠, 뭐 하시는데. 예. 아닙니다. 안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고맙습니다. 질문 드릴 텐데요. 네. 부인께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 네, 질문을 고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내용이 뭔가 하시는 질문인가요? 아니요. 그 내용은 네. 아직 현직 의원 신분이시기 때문에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네.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돼서 그래서 이제 고발을 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그렇죠. 대처하실 생각이신지요? 제가 한 이틀 동안 저희 집사람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는 게 텔레비전에 자막으로 계속 나와서요. 예. 참 저도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예.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희 지구당 당협에서 저희 집사람을 초청을 해서 예.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라. 이제 이런 경우에 소개하면서 뭐 정몽준 의원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그분들이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죠.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해달라. 그 예. 문장에는 제 이름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 문장에는 제 이름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인께서 누구를 지지해달라고 하셨으면 김황식 전 총리를 지지해달라고 얘기하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근데 누구든지 예. 본선에서 이길 사람을 지지해달라. 우리끼리 10명이든지 1명 하고 얘기해도 그렇게 예.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정 의원께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인께서 선거운동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 호소했다는 것 이런 점에서 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나왔는데 우리 손 사장님 예. 선거 이런 기간에는 아무도 만나지 말라 이런 법은 없잖아요. 예. 네. 정몽준 의원 자세히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리 가는 듯하다 저리 가고 아무튼 어제 뭐 갑자기 울어서 많이 놀랬고요. 굉장히 하이톤으로 갑자기 우시더라고요. 굉장히 공감 능력, 공감 본능이 아주 강하신 분이죠. 그런데 왜 세월호 분양 이런 데서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이렇게 막 험한 조건에서 일하다 죽고 하던데 거기서는 그렇게 우셨다는 말씀 못 들었는데. 예. 진짜 인터뷰 들어가는데요. 잠깐만, 꼬다마라는 분께서, 이 닉네임들 정말 무슨 깊은 뜻이 있는지 재밌어요. 6시 43분에 아까 해경 신청사를 제주 어디다 아라동 제가 그 말씀 드렸더니 아마 이분 제주에 사시는 것 같아요. 아라동에서 부두까지요? 10분 훨씬 더 걸립니다. 차도 많이 막히는 지역이고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6.4 선거. 가장 조용하게 치러지는, 가장 그러나 무거운 선거, 그리고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요맘때쯤 제일 바쁘죠. 여론조사 전문가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짧게 증문즉답식으로 하십시다. 네네. 어차피 지금 국면에서 여론조사라는 것은 하나의 경향을 말하는 것이고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니까 중립적으로 짧게. 최근 나오는 수도권 판세, 세월호 물론 이런 거 감안해서요. 어떻습니까? 사실 세월호 사고 참사의 여파로 이 경선 일정들이 상당히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최근에야 이제 그 대진표가 결정이 됐는데요. 네. 지금 대진표가 결정되고 나온 조사들을 사실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수도권 판세는 이 오차 범위 내에 상당히 근접되어 있는 조사 결과도 많다라는 점에서는 초박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초박빙이고 오차 범위 내면은 사실 그건 코멘트할 가치가 없는 건데 원래는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전혀 비과학적인 거고 그러니까 해석 불가가 맞는데 꼭 그러니까 따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의미하다, 해석이 불가하다 또는 비과학적이다는 표현보다는 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고, 그 뭐 너무 선비 같으신 말씀이고요. 원래는 그거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걸 아전 인수식으로들 다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오차 범위 이내지만 쉽게 말하면 새누리와 새정치 중에 누가 앞섭니까? 수도권에서? 수도권에서 지금 오차 범위 내인데 어디 쪽이 앞서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아니 우리가 해석은 안 할 테니까요. 신중한 해석이 어떻게 보면 어려워지는 건데 네. 이 수도권 판세를 보면은 한 3가지 정도 짧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세월호 사고 이전에는 말 그대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 여권 후보가 상당히 경쟁력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선 효과 같은 것도 기대할 수가 있었는데 네. 세월호 사고 때문에 이 사실상 이 경선 컨벤션 효과도 상실돼 있고 물론 그렇죠. 야권 경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것이 이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어떻게 보면은 이 현직 단체장들의 어떤 경쟁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세월호 사고 이전에 조금 더 구도적으로 여권 후보들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었다면 네. 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여권 후보들이 좀 정체되어 있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경선 완료 이후에 지지층들이 얼마나 결집하는지 그것이 이 후보 등록 직후의 조사 결과에서 과연 결집이 보여지느냐 네. 이 부분이 주목할 부분인 것입니다. 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설령 네네. 시간이 많아도 이렇게 말씀을 길게 조심스럽게 느려 빼실 수밖에 없는 건 아는데 그냥 다 이것저것 다 빼고요. 네네. 따고 빼고 뭐 빼고 비계 빼고 그냥 딱 간추려서 핵심만 한번 해보십시다. 경기도 형편이 어떻습니까? 남경필 후보가 절대 우세 이랬는데 많이 좁혀지고는 있다. 그러는데 남경필 대 김진표 어떻게 나옵니까? 조사 결과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자료들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경향을 묶어봐 주세요. 네, 경향을 보면은 남경필 후보가 네. 그래도 우위를 근소하게나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판세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격차 자체도 가장 최근의 조사들은 더 좁혀가는 네. 그런 추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남은 뭐 대표적으로 그 새누리당의 철옹성 지역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도 정몽준 후보가 좀 뭐 약해 보인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안 나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이에요?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3가지 포인트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가지면 너무 많은데. 여론조사 결과에서 강남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가 높지 않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그동안 경선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남의 어떤 표심도 좀 분산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대선이나 총선과는 달리 지방선거 아직까지 이 지방선거에 있어서 강남권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아직까지 열기가 올라오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1대1 대결 구도로 이제 최종적으로 대진표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이 강남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봐야 되거든요. 네. 바로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배보 이전의 문장님, 조사 결과와는 좀 다를 걸로 보입니다.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만 지금 네네. 이번 선거에 대해서 열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건 비단 강남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전국적 현상이기 때문에 네네. 기존에 우리가 큰 선거를 치렀던 패턴이나 경험칙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예. 부산이 상당히 변수 같은데, 오거돈하고 김영춘 두 후보가 단일화하면,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하고 어떻게 좀 짱짱한 재밌는 씨름이 될 것 같습니까? 여전히 부산은 뭐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이 지역세가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 자체는 뭐냐면 정당의 지지율 격차가 여전히 큰 폭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 단일화라고 하는 어떤 성사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일화 이후에 이 1위 후보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을 때,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의 기준은 이 새누리당의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그 파괴력을 좀 유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여론조사 전문가답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행간 의미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한 일주일쯤 지났다가 한번 다시 연결해보든지 하죠. 말씀 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앤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